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정입니다. 벌써 이제 10월 다 지나가는데요. 이제 11월, 12월 아무래도 이제 학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또 겨울방학을 또 어떻게 자녀하고 또 보내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겨울방학이 1월, 2월까지 쭉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있다면 과연 집에서 아이에게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내서 학습이 가능한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키우시는데 아이가 지능이 낮다 그러면 동네 학원을 보내도 거의 학원 원장들이나 강사들이 상당히 수업이 힘들다는 그런 의사나 제스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붙잡고 시켜야 되는 또 부모의 숙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아이하고 상당히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아무래도 갈등도 생기고 감정의 골도 깊어지면서 아이하고 점점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죠. 이제 그래서 찾는 곳이 사실상 저는 치료센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가 좀 숨통을 트이고 또 치료센터에서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자신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학습 치료를 해준다. 저는 상당히 그러한 능력을 갖춘 치료사들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치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만큼 현재 많은 센터에서 나는 인지치료 학습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제가 보기엔 너무나 형편없고 정말 학교 교육 수준을 따라갈 만큼의 그러한 수준은 아니다. 결국은 문제 푸는 거 답으로 채점해주는 수준밖에 안 될 텐데 저는 이런 거는 집에서 엄마랑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고 어쩌면 효과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단지 이제 엄마 아빠랑 하다 보면 아이가 더 부모하고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학습적으로는 훨씬 더 배우는 거는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센터에서는 아이가 엄마 아빠처럼 싸우지 않고 치료사가 비율을 맞춰주고 그냥 그래 그래 해주다 보면 그런 면에서 아이가 숨통을 트일 거지만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지능이 낮다라는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지능이 어느 정도 학습과 연결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아이가 과연 어떤 영역은 제대로 인지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 상당히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습 치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문제집을 풀고 뭐 국어 문제집을 읽고 해석하고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잘 넘기기 위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FI가 무엇보다도 학습 치료 이전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나라가 발달하고 있고 선진국 수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치료 수준은 너무나 형편없고 특히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이 치료 분야에 있는 그런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 치료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료사들은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다가 자꾸 이렇게 그냥
테스트 개념으로 써보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마 열심히 다녀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거의 뭐 이런 인지 쪽에서만 일을 한 지 15년 가까이 되는데 FI를 능가할 만큼의 조금이라도 뭐 흉내내서 뭐 할 만한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15년 동안 인지치료를 하신다는 분들은 정말 그런 복사지 형편없는 것들을 막 복사해서 쓰는 수준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만든 것 자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엄마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지능이 낮은 많은 아이들이 결국은 1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모에게 화풀이를 하는 분노의 표출 대상이 부모가 되는 일들이 점점점 가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너무 이제 어이가 없고 창피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서 밖에서는 상당히 안 그런 척 하지만 집에서는 엄마나 가족들이나 이런 공격적인 대상을 찾아서 자신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사춘기까지 가게 되면 저는 뭐 현실적으로 학교 공부는 이제 손 놨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문제에서 아이가 이제 부모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점점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멀어지고 기피해지는 그러한 행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엄마 아빠들은 또 치료센터에 가서 이 아이가 심리적인 정서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심리 상담이나 미술 치료나 노래 치료나 이런 것들로 또 원장들은 유도해 갈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어려서부터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이는 계속 왜 이걸 못하지 불만이 쌓여간 거고 부모들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뇌는 이런 게 좋대 이런 게 좋대 하고 전혀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실제적으로 점점점 큰 간격이 되고 결국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떤 레파토리 같은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원장들은 그냥 애가 봐도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이 아이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자. 근데 마음을 편안한 건 잠깐인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계속 나는 이런 걸 좀 나도 하고 싶은데 내 친구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말을 알아듣는데 나는 왜 모를까? 10살이 넘어가면 그 차이를 저는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내 또래랑 뭘 못하지 하고 계속 느낄 텐데 자격지심이 생기고 점점 위축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냥 여기가 아프지 하고 약을 한번 발라주는 게 나을까? 다음에도 여기가 아프지 않으려면 너는 뭘 하면 좋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해결하기 보고 싶고 내 스스로 성취해 보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나 이렇게 치료사들 원장들이 하는 접근 방식은 그냥 이것은 이게 좋아 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무한반복 시켜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서 아이들이 상당히 불만이 커져갈 거다. 그럼 결국은 이 아이들은 어찌됐든 말로든 신체로든 엄마 아빠한테 심한 욕을 하거나 아주 못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때린다거나 이런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명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저는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면서 이 아이들한테 욕바지가 되고 왜 그런 분노의 샌드백이 되어야 될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도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실제로 집에서는 정말 엄마 아빠가 말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창피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다녔던 센터들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해주겠다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원장이나 치료사들도 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외연적인 행동들이 그것만 가지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감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분명히 지능이 낮아서 일반 또래들보다도 훨씬 상황 분석이 어렵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스스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의 근본적인 인지적인 기능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로 접근을 해라. 왜 자꾸 그런 감정팔이로 어머니 얘가 정서적 불안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거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하고 스킨십을 하면 같이 살아가는 부모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모르면 부모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치료사나 원장들은 전문가들이라면 정말 지능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데서 초점을 두고 엄마 아빠한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그렇게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던지는 아이가 치료센터에서 그러지 않는 척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 가서든 그런 문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이 아이도 느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자신을 편하게 해주니까 이미지 관리하려고 안 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아주 그냥 비인간적으로 대한다? 이런 아이들이 10대에서 20대로 가버리면 저는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치료센터에 있는 원장들, 많은 여자 치료사들, 정말 그런 감정놀이에 뭐 상담이란 이런 그런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어찌됐든 지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머리를 쓰는 방향으로 뭔가 바꿔가야 된다. 바꿔가지도 않고 맨날 자신들이 이걸 해줍니다. 근데 안 먹힌다니까요. 그걸로는 진짜 쓰레기장에 버려야 될 형편없는 수준의 실력들을 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전문가로서는 창피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이 결국은 10살이 넘어가고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쌍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행동이 나쁜 줄도 이제는 모르고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더 이상 뭘 원하지 않는다라고 뭔가 인지적으로 왜곡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상담으로 풀어요? 놀이로 풀어? 미술로 풀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원장들은 정말로 진짜 구닥다리 원장들이라는 거예요. 석사, 학사, 박사학위 있으면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뜬구름 잡기고,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들의 그런 석사,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이런 아이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유형을 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개개인의 독립된 객체로서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지 구조가 달라요. 나름의 조금 행동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다 다르다고요. 왜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이렇다, 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의사소통 장애 있는 아이들 이렇다, 이렇게 유형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버리냐?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를 너무나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엄마들이 밤마다 아이한테 너무나 정말 내 아이한테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아이한테 말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고민하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 심해지는 상황까지 그냥 가고 있느냐.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 내가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되어가고 싶은 아이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일단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예의가 없는 것은 저는 절대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나 봐주지 않아요.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런 행동이 집에서 하는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할 것이며, 저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얘는 가식을 떨게 된다. 그런 가식적인 행동은 결국은 집에 와서 더 큰 분노와 그런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이걸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치료사나 원장들도 더 이상 뭐 그러한 감성팔이를 하는 그러한 치료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고, 확실히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쨌든 뇌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 뇌를 쓰는 즐거움을 포커스를 들고 가야 되는 게 치료 방향이어야 되는 거고, 집에서도 뇌가 떨어진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적으로 엄마의 기대하는 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미 격차가 이미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아이의 몫이다. 그러니 엄마의 계산기로, 엄마의 셈법으로, 엄마의 욕심으로 끌고 가다 보면 분명히 부모는 나중에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상당히 더 큰 시련과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지능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부부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고 잘 키워가게 하는 가정에서 저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되 그 사랑이 잘못돼서 역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의 어떤 그런 표출이 되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부모도 정말 괴로울 것이고, 이 아이도 어디 가서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가 나쁜 행동과 말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감성팔이로는 절대 안 된다. 제발 좀 원장들은 놀이치료니 미술치료니 뭐 심리상담이니 이런 거 좀 잘 보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상담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 아이 요즘 아이들은 어떤 데를 성향을 보일까에 대한 것도 제대로 책 한 권도 사서 안 보고 교육도 안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엄마들한테 전문가라고 상담받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원장들이 이참에 좀 자신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의 실력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니다. 엄마들은 당연히 믿고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실력이 없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한두 달은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인데 왜 못 배웠을까? 그럼 딱 그 센터의 수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엄마들이 생각하는 만큼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기본적인 아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센터에서 제대로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엄마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저는 뭐 그동안 받았지만 여기 오면 잘 될 거다. 아니, 기본적인 어른을 대하는 태도랑 말이 너무나 버릇없고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육은 전부 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아이는 받아먹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러니 이참에 지능이 낮은 아이들, 경계선 아이들, 지적장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키운다, 어린아이다. 그럴수록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에서 잘 보시고, 아이가 뭔가 행동이나 말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점점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많아지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 받는 치료들에서 뭔가 빈 구멍이 있다. 쓸데없는 것들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아이의 어떤 욕바지가 되거나 분노의 어떤 그런 쓰레기통이 되는 그러한 부모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치료센터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치료센터에서는 더욱더 부모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너무나 괴로워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거는 집안 문제니까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는 치료센터에서 와서 자신의 생각대로 다 편하게 지내다가
그냥 놀이터처럼 놀고 가는 곳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치료센터예요? 그냥 놀이센터지.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그렇게 역할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